자, 이번 시간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공고문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ESUP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ESUP는 이렇게 저희가 그냥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 위탁 관련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뭐 자료들도 이렇게 샘플로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오셔서 좀뭐 활동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때 그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심사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국공립 원장을 채용을 하겠다 또는 국공립 원장에게 위탁을 주겠다. 뭐 하여튼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탁 조건 중에 이제 여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 크게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부모 이제 참여라든지 맞춤형 보육 뭐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취약 보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을 오래 운영을 하셨다면은 취약 보육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취약 보육을 대부분 이제 뭐 한 개를 넣던지 또는 아예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국공립 심사 기준에 취약 보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 시간 연장 중 두 개 이상 무조건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장애아와 시간 연장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계획에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어, 일단은 위탁 조건에서는 나머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위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또는 위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는데 뭐 한 가지만 그 사항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빨간 줄로 쳐서 이 언급을 한 내용은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취약보육을 수립을 해야지 이제 가산점이라든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이제 제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좀 밑줄을 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부분 이제 그 서류 자체를 원장님들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서류를 이제 많이 작성해 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엉망진창이죠. 이제 엉망진창이다 보니까는 이제 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데 일단 요 윗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래는 이걸 위에다 쓰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제 밑에다 쓰는 게 좋은데 먼저 이제 일단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부침1 서식을 첫 번째로 하여 책자 제본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거를 뭐 반드시 이행하라 뭐 이런 내용은 또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편철 순서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위탁 신청서, 그 위탁 뭐 이런 이 순번대로 이게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 순번대로 위치를 정해서 이제 책자를 만들라는 건데 이 순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 순서입니다. 이제 이 순서고요. 이제 그 뒤에서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순서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 순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육 정원은 60명 기준으로 하고 이제 50명 이내 운영 계획성 50명 이내 이렇게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다는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성 요망.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작성 요망이라고 돼 있지 이걸 반드시 지켜라. 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좀 이제 애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벗어나도 상관없는 건지. 쭉 보면 아까 이제 이 순번인 거예요. 어린이 위탁 신청처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순번대로 쭉 그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딱 저기 출력하신 다음에 순서에 맞게끔 해서 제본을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이제 순번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내용, 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린이 운영 계획서 부분인데 보육 정원 60명 기준으로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0매 상당 뭐 이렇게 해서 해라. 요 부분을 한 두 번 정도 언급했다는 거는 요 내용을 반드시 준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50매로 하라는 어떤 이 페이지 분량 제한을 거는 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대부분 분량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씩 만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뭐 평가 항목을 벗어난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페이지 분량을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만 이제 압축을 해서 50페이지로 만들라는 뜻이죠.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번에 의해서 편철을 꼭 지켜달라. 이제 그런 공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통 신청 자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다 구비하셔가지고 증빙 서류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당자.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는 건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점수를 받으시려면. 네. 이거에 대한 다 실적이라든지 경험 또는 운영해 본 어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본인들이 모를 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대부분 이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증빙 결과물들을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22번부터 27번까지 다 그 내용을 채워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운영계획서에 대한 작성 예시안인데 지금 제가 저기 보여드리는 이 공고문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발행한 공고문이고요. 이제 어떤 모 지역의 공고문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착각을 하냐? 착각을 하게끔 좀 만들어 놨어요. 처음으로 위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운영계획서를 작업을 할 때 어떤 체계대로 어떤 목차 순서대로 이 목차를 잡아야 되는 방향을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어린이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아니라고 되어 있고 작성 시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지켜서 운영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만들라는 어떤 규정과 지침이 아니에요. 참고사항인 거예요. 참고사항. 그래서 보시면 사업 운영 목적, 뭐 표준 프로그램, 뭐 이런 활동, 그리고 보육 뭐 활동인데 이거는 이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표준 보육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이라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애매한 게 뭐냐면은 그럼 누리과정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이 보육 활동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단 목차로 봤을 때는 그 취약보육에 대한 운영 계획, 아까 말씀하신 취약보육 굉장히 언급을 했죠. 근데 취약보육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육 활동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로. 근데 여기 보시면 컴마 찍고 우선순위 효율적 운영 계획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럼 뭐 취약보육에 대한 우선순위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수립을 하라는 건가? 이게 착각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는 이제 어린이집 원화에 대한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요 자체대로 이제 목차를 잡아서 만약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요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요런 것들도 부모 참여 맞춤형 및 뭐 이거를 큰 뎁스 목차를 하나 뺄 게 아니라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육 활동 또는 이 프로그램 활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에 많이 항목을 하니까는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라는 이제 뭐 그런 뜻인데 요걸 가지고 목차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시설물 관리 계획이라고 있어요. 평가 계획 및 시설물 관리. 이거 자체도 용어가 좀 뭔가 이상하고, 그럼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 계획이겠죠. 이 자체적으로는 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밑에 또 시설물 관리 계획. 요 내용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차로 따지면 상위 버전이죠. 종사다니면 인력관리계 뭐 이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부모에 대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 교육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육 활동 또는 어린이 운영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적인 부분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따로 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빼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빼지 않죠. 이게 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서비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육 시스템 뭐 어떤 그 안에서 다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뺀 거는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나래비를 세워서 내용을 넣은 건데, 요거를 마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목차라고 생각하고 요거를 가지고 목차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차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걸 가지고 목차를 안 잡겠죠. 상식이 없다면 이걸 가지고 목차를 잡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목차를 잡았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육 프로그램은 연간, 월간 작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간하고 월간만 작성하면 되냐? 제가 이제 뭐 제 블로그 포스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고문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라고 제가 많이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공고문을 고지고대로 작성하시면 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밑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2017년 보육사 안내,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평가 기준 항목들을 여기 안에 있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오고, 평가는 이 채용 공고를 낸 담당자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별도로 들어와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위원들은 요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 기준에 맞게끔. 요 기준이 아니라 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연간, 월간만 뭐 작성하라고 이걸 했다고 해서 연간, 월간만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육 프로그램을 짜는 체계는 연간, 월간, 주간, 일간 뭐 이런 체계로 짜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계획은 이제 그 체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자기가 본인이 융통성 있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심사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유의사항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심사자료 첨부안에 대한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작성해라. 이제 이 내용만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요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냐, 이 순서. 근데 요거는 순서라고 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뭐 1번, 2번 해갖고 목차라는 어떤 순번 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순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심사 자료, 요거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 편철 순서, 이 순서에 맞게끔 요 순서를 일단은 기준으로 따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일단 이 순서를 따르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변경 작성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심사한 순서와 기본 유지하되 필요시 내용의 적정성, 선수식 또는 개조식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 작성이 가능하다.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예? 딱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하라. 근데 아까 이제 그 전제를 붙였죠. 보육사 안내라, 뭐 세입세출 예산법에 관련된 법령, 뭐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 만약 비교를 했을 때 요것이 이제 요 공고문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 그 심사 항목별 또는 기타 사항으로 뭐 있는 경우에는 자체 판단하여 자료에 포함을 해요 작성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본 틀은 유지하되,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더 나은 방향 또는 어떤 이제 그 지침 제도 안에서 가이드하는 방향들이 좀 맞지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해서 맞는 방향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라. 근데 기본 틀은 유지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글 2007로 이렇게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라는 거는 뭐 반드시 꼭 지켜라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준수하여 2007로 작업하고 작성 후에는 뭐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뭐 여백을 어떻게 해라고 해서 세팅값까지 다 설정을 해놨는데, 요게 왜 그게 중요하지 않냐면은 2014전 버전에서 다운 버전에서 2007 버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형식에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잠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쪽 여백을 15로 하면은 이게 재본을 하잖아요. 스프링 재본 또는 책 재본을 하는데 그 재본을 하는 그 부분, 그 찝히는 부분이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찝혀가지고 뭐 구멍이 뚫릴 수 있고, 뭐 책 재본한다면 더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좀 크게 넉넉하게 잡으면 30으로 잡고요. 이제 그것보다 좀 안에 내용을 많이 채워야 되니까요. 페이지 분량도 제한이 걸려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로 잡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잡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서류 평가를 하잖아요. 서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서류를 받잖아요. 그 서류에 대한 어떤 제시적인 항목도 있고, 그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어떤 서류에 대한 완성도를 평가하는 건지, 또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성이라는 역량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받는 건지,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부분 딱 답 나오죠. 원장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서라든지 뭐 그런 어떤 각종 서류들을 받는 겁니다. 원인이집 원장에 대한 인성이나 역량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로 이제 우리가 운영계획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가를 하기 위한 뭐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좌우 간격은 어떻게 했네, 뭐 맞춤수기는 어떻게 했네, 그리고 뭐 오탈자가 있네 없네,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세세한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장에 대한 인성이나 역량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그런 서류들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이제 컨설팅 및 대행 분야로 해서 그 서류적인 부분만 저희가 편집을 해드리는 방향을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운영 계획서에 대한 어떤 가이드, 또는 그 원장님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편집, 또는 심사 기준에 맞는 어떤 가이드와 뭐 자료 제공, 그리고 뭐 세입자치 내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견 발표를 다른 그 어린이 원장님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또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컨설팅,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다면은 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탁 공고문을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